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쯤 되면 새해 결심이 조금씩 이제 흐트러지기 네, 마련이에요. 네. 맞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말을 드니까 왠지 정신이 막 번쩍 드는 것 같은데요. 새해 도전들 다 지키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신년 계획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금연 아닐까 네.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무너졌던 도전 의식들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금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 한분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금연지원센터장 이금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주제를 듣고 제가 좀 봤는데 우리나라 암 발생률 3위가 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어느 정도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률은 폐암은 3위이지만 사망률을 보면 단연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비흡연자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폐암이 좀 발생률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폐암의 원인의 70% 이상은 담배가 원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담배와 폐암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구시의 흡연율을 보면 예전에는 대도시 중에서 좀 높은 편에 속했는데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금연 정책이나 활동을 많이 펴면서 대구시의 흡연율이 한 19%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구시가 좀 노령화되면서 폐암 사망률이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여서 대도시 중에서는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기 검진을 놓치거나 아니면 이제 이미 진단 당시에 너무 많이 진행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인 경우에는 저설량 CT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국가 이제 폐암 검진을 좀 정기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폐암의 70%가 담배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 수치만 보더라도 담배가 얼마나 백해무익한지 딱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한 17년 정도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담배 끊은 지가 8년 정도 됐는데 독하게 마음 먹고 저는 의지만으로 금연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친구들이 피니까 따라 피게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배 피는 연령이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음 담배를 접하는 시기는 한 13.5세 그 전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담배를 접하고 습관화돼서 이제 매일 피우는 나이는 보통 한 14세 초중반 정도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담배를 처음 시작하는 연령은 이제 크게 변화는 없는데 근데 처음에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통해서 아주 더 쉽고 거부감 없이 이제 담배를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담배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일반 담배까지 같이 피우게 되는 이제 네. 이중 사용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성인도 문제지만 청소년들의 흡연이 굉장히 그렇죠.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 또 시도했다가 포기하신 분들 정말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끊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이 담배는 왜 중독되는 건가요? 예, 잘 아시다시피 담배 안에는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강력한 중추신경 자극 물질이기도 하고 또 중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됩니다. 우리가 흡연을 하면 담배 안에 니코틴이 10초 이내로 우리가 뇌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뇌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뭐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우리 뇌에는 니코틴 수용체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니코틴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내성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네. 이때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금단 증상이 일단 나타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습관적인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거나 식후에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주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네. 그 상황에 접하면 이때는 담배를 피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인식이 내가 잘못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배를 잘 끊기 힘든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도파민 중독의 습관 때문에 이제 담배를 피우게 된다는 건데 사실 이제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게 술 마시면서 담배 피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정말 최악의 조합인데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좀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담배를 피우면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네, 많이 안 좋죠. 담배 안에는 이제 니코틴뿐만 아니라 타르라든지 일산화탄소 같은 거의 7천여 종 이상의 화학 물질들과 발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폐암이나 구강암, 그다음에 설암, 그리고 방광암, 그리고 신장암 같은 그런 암 발생뿐만 아니라 우리 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호흡기 질환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직접 흡연도 문제지만 간접 흡연도 많이 문제가 되어서요. 폐암 같은 경우에는 단접 흡연한 경우에 한 1.4배 정도 위험도가 증가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간접 흡연에 노출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폐암 발생 위험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단계적으로 금연 이제 구역을 이제 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실내 금연 정책을 조금 제대로 좀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흡연 구역, 흡연실 같은 것들을 아예 이제 없애고 그래서 네. 없애는 것이 완전한 실내 금연 정책을 이제 이루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흡연은 내 건강뿐 아니라 내 가족, 친구,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금연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또 결심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금연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연일을 정해야겠습니다. 언제부터 담배를 끊겠다. 근데 간혹 어떤 주위에 일을 보시면 환자분들이 나는 서서히 줄여가면서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해서는 끊을 수가 없고요. 네. 담배는 이제 딱 끊어야 됩니다. 단번에. 네, 딱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의 도움을 또 좀 받아야 되고요. 최근에 금연 진료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제 금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하라고 권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비만 약제, 금연약이라는 것이 이제 네. 담배에 대한 이제 갈망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약을 복용하다 보면 나도 이제 담배 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그런 방법도 권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담배는 뭐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박에 한 번에 끊어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담배를 끊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게 금단 현상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너무 졸려서 하루 종일 잠만 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금단 현상 종류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담배를 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도 잘 냅니다. 그리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좀 멍해지는 네.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런 금단 증상은 보통 첫 3일이 제일 심합니다. 근데 3일이 지나면 한 50% 줄어들고요. 네. 5일이 지나면 한 80% 줄어듭니다. 근데 2주가 지나면 대부분 금단 증상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잘 참으시면 좋고, 근데 간혹 이제 흡연에 대한 충동성 이런 것들은 좀 오래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담배를 끊으셨던 분들이라도 흡연 충동이 생기면 그때를 아주 슬기롭게 좀 잘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금단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금연을 결심하면은 어떤 동기부여가 있는 게 더 좋거든요. 금연을 성공했을 때 어떤 변화가 또 몸에 있을까요? 일단 담배를 끊으면 한 20분만 지나면 우리 혈압하고 맥박이 일단 좋아집니다. 그리고 8시간만 지나면 우리 혈액 내 일산화탄소가 좋아지고요. 그래서 48시간이 지나면 미각과 후각이 돌아오고 72시간이 지나면 폐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주만 지나면 폐 기능이 한 30% 정도 좋아지게 되고요. 금연하고 1년이 지나면 심장마비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5년이 지나면 뇌졸중 위험이 흡연자와 같아지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흡연자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담배를 끊고 15년이 지나면 우리가 심장마비 위험이 비흡연자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금연을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도 담배 끊은 지 7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제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건강한 그 기본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 그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또 복병입니다. 너무 이제 이걸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네, 냄새 맞습니다. 안 나고 이러니까 더 좋다고 피는데 이거
이것도 뭐 몸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 똑같은 맞- 담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기가 없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아, 이거 좀 덜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들어있고요. 이걸 가열할 때 이게 굉장히 우리 폐에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독성 화학 물질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흡입하게 되면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올해 4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취급이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구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딱 저희 아빠가 이 액상형을 쓰시면서 이거 담배랑 다르다라고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시겠죠, 방송? 네,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월부터는 또 금연구역에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금연에 성공하는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요. 어떤 도움을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에 가시면 금연 보조제도 받으시면서 금연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가까운 병의원에서 운영하는 금연 클리닉도 있어서 거기 가시면 금연 약도 처방 받으시면서 금연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고도 흡연자 같은 분들은 저희 금연지원센터에 오시면 4박 5일 금연 캠프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담배를 끊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입원 환자 금연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금연 상담 전화 같은 것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금연 서비스들이 대부분 무료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서 금연하기 힘드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연에 동참해 보시면 좋겠는데 뭐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또 금연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금연을 성공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성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패하시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와 헤어질 결심을 하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네. 꼭 올해는 금연에 성공하시기를 희망드리고요. 그리고 네. 또 혼자서 금연하시기 너무 힘드신 분들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아마 새해 신년 계획으로 금연이라고 작성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방송 보시고 꼭 올해는 이 금연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금연지원센터 이금미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